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의 꺾어본 이슈에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간밤에 국채 금리 한동안 좀 잠잠했습니다. 근데 간밤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국채 금리 동향을 볼 것 같으면 10년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 달에 1.74%까지 올랐었죠. 당시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해가지고 시장을 상당히 긴장을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2%대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간밤에 1.5%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1.517%까지 올랐다가 장 막판에는 1.484%로 일단 장을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그 외신들 분석한 걸 보면은 지난주에 FOMC 정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점도표가 뒤늦게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도표를 볼 것 같으면은 2024년 점도표가 9월 달에 처음 나왔는데 네. 그 점도표 내용을 보면은 2%에서 2.25% 기준금리를 2% 내지 2.25%로 예상한 연준 위원들이 18명 중에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2%대 초반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2.25%가 되려고 그러면 8번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올리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8번을 올린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빠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 분기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작용을 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 뭐 여러 곳에서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행사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 하강 속도나 하강의 깊이도 굉장히 전례가 없었지만은 일부 지역에서 빠른 회복 속도도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연은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하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모두 다 11월 테이퍼링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연내 테이퍼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이 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는 그것보다도 좀 더 빨리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년쯤 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금리와 관련한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중국 관련한 소식인데요. 헝다가 결국 디폴트를 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23일 날 지급해야 될 이자, 그러니까 달러 채권 이자 990억 원 정도 하고 위안화 채권 이자 425억 원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현재 대략 갚지 못한 걸로 지급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내일 또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달러 채권 이자 4,750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560억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쉽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자금난에 몰려가지고 직원들한테 임금도 못 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청업체들한테도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헝다의 입장은 자금이 완전히 말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이자들은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할 거다. 다만 이 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 유예 기간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30일이라는 기간만 지금 현재 끌고 있는 거지 이거 지나고 나면 어차피 디폴트로 갈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디폴트가 나더라도 충격은 최소한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디폴트가 나면은 리만 브러더스 사태 같은 금융 시스템에 어떤 문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파생금융 상품, 그 CDO라 그러죠. 네. 파생금융 상품에 따라 가지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얽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헝다 같은 경우는 채권
단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주는 그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이 시스템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에는 금융 시스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 중국 중앙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디폴트가 나서 어떤 큰 충격이 오는 그런 상황을 갖다 용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실 흥다의 디폴트 얘기가 지금 막 불거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1년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조짐이 있었고 중국의 중앙정부가 사실 이 흥다 사태를 그동안 쭉 관리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디폴트는 나겠지만은 질서 있는 디폴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래도 중국 경제가 뭐 전혀 타격이 없다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내상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예상 나오고 있죠. 네, 우선 몇 가지 면에서 볼 때 펀더멘탈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한 29%쯤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는 아주 바닥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위 흥다가 이 정도라면은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수많은 노동자하고 수많은 협력업체 이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를 갖다가 빨리 회복을 시키고 또 빨리 떨어뜨리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어떤 경기 면에서의 중국에 큰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이제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긴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긴축으로 가고 중국은 완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2015년, 16년 위안화 위기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흥다 디폴트가 당장 어떤 충격을 준다든지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주지는 않겠지만은 중국 경제에 상당히 큰 내상을 입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리, 뉴욕 시장 금리와 관련한 이슈에 이어서 또 헝다 사태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헝다 사태도 사실 문제지만은 전력난이 중국의 진짜 위기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헝다 사태가 아니고 중국의 진짜 위기는 전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남동부 벨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이 주로 어떤 데인가 하면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이런 데인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공장이 멈춰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업 핵심일 뿐만 아니고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게 단순히 이 중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글로벌로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있는데 사실 이게 중국 업체 얘기다라고 받아들이기 뭐한 게 그 장쑤성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공장도 하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도 지방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가 하면 지난 23일부터 전기 공급을 끊으면서 10월 7일까지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될 거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10월 7일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었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 남동벨트 제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중국 경제에 큰 치명타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우리 조선 쪽에 많이 살고 있는 동부지방 쪽도 뭐 전력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전체적으로 22개 성이 있는데 16개 성에서 현재 전력 공급을 갖다 제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동북 삼성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이쪽 지역에 전력난이 제일 심하다라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면은 이 산업용 전력뿐만이 아니고 가정용 전력도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있어서 네. 상점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촛불을 켜고 장사를 하는 그런 네. 경우도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등이 꺼져가지고 네. 이 차량들 운행에도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고 3일씩 정전이 되는 지역이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세상에. 되면은 네. 휴대폰도 잘 안 터진다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아주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신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애플이나 테슬라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정년 때문에 가동을 멈춰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플이나 이 테슬라 쪽에 부품을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지금 아이폰 13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품난 때문에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뭐 전기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인데 요즘에 뭐 갑자기 이렇게 전력난이 대두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렇게 네. 된 걸까요? 일단 중국 당국이 얘기하기로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탄소 저감 네. 목표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이 석탄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7년에 석탄 사용량이 27억 6,200만 톤이었는데 2020년에 28억 1,169만 톤으로 오히려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아마 핑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의심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내년 2월에 베이징에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보여주겠다는 게 시진핑 주석의 목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오는데 사실 앞으로 반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푸른 하늘 만든다고 그때까지 푸른 하늘 갈 가능성도 없는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결국은 호주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신빙성 있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갖다 금지를 시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호주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에 보복한다고 석탄 수입을 갖다가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발전용 석탄의 가격을 갖다가 굉장히 높여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 내 이 발전용 석탄의 가격이 톤당 어느 정도로 올랐는가 하면은 한 2배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전체 발전에서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비중이 한 60%쯤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발전소 입장에서는 이게 석탄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이 재고도 이미 다 소진돼 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또 전력난에 관련한 이슈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난에 이번에는 인구난까지, 인력난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난이 아니라 인력난이네요. 미국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연말을 앞두고 상당히 걱정거리다라는 그렇죠. 그런 보도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업체로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12만 5천 명을 신규 인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그 밖에도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인력 확보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매업체 크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형 문구점 마이클스 뭐 이런 업체들은 2만 명씩 지금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전문용품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딕스 스포츠라는 데도 10,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걸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는 빈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일자리가 75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110만 개 정도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력난이 앞으로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제 금방 연말 대목이 다가올 텐데 이거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말 대목 그러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11월 네.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하면은 장부상의 적자가 흑자로 바뀐다. 네. 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연말 대목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두고 이렇게 인력난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월마트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갖다가 11달러에서 15달러 올렸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채용 계약을 맺으면은 보너스로 3,000달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메이시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더 우스운데 직원들이 만약에 친구나 친척들을 데리고 오면 네. 그러니까 직원들 갖다 같이. 데리고 오면 네. 500달러를 주겠다.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삐끼 역할을 해달라는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인력난이 심각한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연말 대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나 소비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